추석 한 달 전이었습니다. 67세의 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었죠. 올해는 갈비찜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아들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진수라는 이름이 떴고 혜연은 반가운 마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엄마, 나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 순간 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혔어. 해외 출장. 하필 추석에? 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윤희 혼자 두기 그래서 같이 갔다 오려고. 그래도 추석인데. 출장 다녀와서 들를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화를 끄는 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고 TV에서는 여전히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아들 본 지도 오래됐는데. 혜연은 아쉬움에 작게 중얼거렸고 그때 방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태수가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진수가 추석에 못 온대. 뭐? 왜? 해외 출장이 잡혔다네.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연은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이 나오는 TV를 꺼버렸어요. 아들 진수가 오지 않는다면 명절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우리 아들 얼굴도 실컷 보고 같이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혜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결혼한 후에 명절마다 빠짐없이 집에 왔었어요. 그래도 명절에는 꼬박꼬박 왔었는데 태수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고 며칠 전에 사둔 한우가 보였습니다. 갈비찜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고기는 괜히 샀네. 혜연은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진수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며느라가 좋아하는 송편도 올해는 제대로 빚어볼까 했는데 작게 중얼거리는 혜연의 모습에 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기에 아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태수는 잘 알고 있었죠. 여보, 응? 그럼 우리 둘이 어디 다녀올까? 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둘이? 어디를? 응, 제주도나 가자. 연휴도 길고 우리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태수의 제안에 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여행을? 애들도 못 온다는데 뭐.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자고.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 번쯤은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지만 늘 TV에서만 봐왔던 곳이었죠.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혜연과 태수는 단둘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하고 단둘이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혜연의 목소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비행기표 알아볼게. 태수는 안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여보, 이리 와서 같이 보자. 그래. 혜연이 태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검색창에 제주도 비행기를 천천히 쳤어요. 여러 사이트가 나왔고 혜연은 하나씩 클릭해보며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추석 이틀 전 오전 비행기 자리 있네. 근데 비싸다. 왕복 30만 원이나 되는데? 괜찮아, 그냥 해. 혜연은 비싼 가격에 잠시 망설이다가 예매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됐어. 예매 끝. 혜연은 화면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다 되는구나 싶었죠. 우리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처음이네. 태수의 말에 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 결혼할 때는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수를 낳고 나서는 키우느라 바빴고, 진수가 성인이 된 후에는 진수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여행에 돈을 쓸 수 없었죠. 이제라도 가면 되지 뭐. 혜연은 오랜만에 여행에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못 온다는 소식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 기대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여행 전날 밤이 됐습니다. 혜연은 안방에서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보았습니다. 이 옷은 좀 오래됐나? 손때 묻은 블라우스를 보며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데 낡은 옷을 입고 싶진 않았죠. 결국 몇 년 전에 산 옷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골랐습니다. 제주도 날씨를 검색해보니 따뜻하다고 해서 얇은 옷 위주로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모자, 선크림, 세면도구까지 이것저것 넣다 보니 캐리어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태수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다 가져가야지. 캐리어를 닫으려는데 지퍼가 잘 안 올라갔어요. 이거 안 잠기는데? 그러게 짐이 너무 많다니까. 남들이 보면 이사 가는 줄 알겠어. 태수가 웃으며 캐리어를 눌러줬고 혜연이 간신히 지퍼를 올렸습니다. 됐다. 이제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침대에 누웠지만 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죠. 옆에서 태수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 안 와? 응. 설레서 못 잘 것 같네. 나도. 비행기 타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연은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씻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동이 트려는 새벽이었죠. 혜연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긴장돼?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좀. 나도 그래. 태수가 혜연의 손을 잡아줬어요. 40분쯤 달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 입구로 들어서니 사람들로 붐볐어요. 추석 연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 엄청 많네. 어디로 가야 하지? 혜영과 태수는 안내판을 보며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떠나는 단둘만의 여행. 혜연은 가슴 한켠이 설레면서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진수도 잘 다녀오겠지. 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태수를 체크인 카운터 앞으로 갔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15분쯤 기다려서야 겨우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고 짐을 붙였어요. 23번 게이트, 8시 30분 탑승이에요. 감사합니다. 탑승권을 받아든 혜연이 시계를 봤고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배고픈데 저기 카페 가서 뭐라도 먹자. 두 사람은 공항 카페로 향했고 빵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긴 연휴에 사람이 몰려 빈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죠. 커피를 다 마시고도 시간이 남아 두 사람은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화장품, 가방,
향수까지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거 예쁘다. 혜연은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사줄게. 아니야. 필요 없어. 혜연은 가격을 보고는 립스틱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평생 아끼며 산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태수는 립스틱을 결제하고 혜연에게 건넸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뭐하러 샀어. 혜연은 투덜거렸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탑승 시간 10분 전, 두 사람은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좌석 번호를 확인했어요. 우리 자리 어디야? 23번 EF야. 드디어 23번 줄을 찾았고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옆쪽에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혜연은 깜짝 놀랐어요. 출장 간다던 아들 진수였습니다. 아들 옆으로는 며느리 윤희와 윤희의 어머니 은수까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진수야. 혜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본 진수도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여기 어떻게? 진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윤희와 은숙도 놀란 표정으로 혜연을 바라봤고 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던 아들이 지금 제주도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모와 함께. 너희들 해외 출장 간다며?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순간 혜연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해외 출장은 거짓말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만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려던 거였죠. 가슴속 깊은 곳부터 서운함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함께 있는 자리였기에 혜연은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은숙이 먼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연도 짧게 인사를 받았고 옆에 있던 태수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다른 승객들 불편해요.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의 자리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혜연과 태수의 바로 옆이었죠. 혜연은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됐어. 말 안 해도 돼. 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희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돈인 은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장모만 모시고 여행을 가? 가슴이 답답했고 너무 괘씸했죠. 옆에서 태수가 그런 혜연의 손을 꼭 잡아줬고 혜연 역시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고 공항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연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진수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돌아보며 눈치를 봤고 윤희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느꼈지만 혜연은 한 번도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23번 줄만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비행기 안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했고 불편한 비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혜연은 창밖의 구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나? 하지만 사돈도 있었기에 애써 눈물을 참으며 삼켰습니다. 태수는 그런 혜연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제주도까지는 1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그 1시간이 혜연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어요. 진수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고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제주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가 착륙했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영과 태수도 짐을 챙겨 일어났고 아들을 지나쳐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항 입구로 나오자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공항 입구로 나온 5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린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먼저 갈게. 혜연은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사돈도 있었기에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태연하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오붓하게 즐거운 여행하세요. 진수와 윤희, 은숙은 렌트카를 타고 혜연과 태수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모습에 혜연은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옆에 있던 태수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혜연은 떠나가는 아들 일행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런 걸 아들이라고. 내가 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목소리가 막혔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랬어요. 여보, 진정하고 일단 호텔로 가자. 하지만 혜연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일행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죠. 태수가 혜연을 이끌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혜연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지들끼리만 여행을 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됐어. 우리 여행 망치지 말고 더 즐겁게 보내자. 화내봤자 우리만 손해야. 태수가 혜연을 달래줬고 30분쯤 달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객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창으로 제주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석양. 우와, 너무 이쁘다. 혜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제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당신 좋아할 줄 알았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조금은 화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나도 그래. 그래도 우리 여행하는 동안은 잊고 즐기자. 태수의 말에 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히 저런 것들 때문에 여행 망치면 안 되지.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창가 앞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던 혜연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오늘 저녁은 좋은 데 가서 먹고 싶어. 비싼 데 가자. 그래, 안 그래도 비싼 데로 예약해뒀어.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워 보였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죠.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이럴 때 쓰는 거지. 이 돈 다 뭐해?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박태수로 2명 예약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고 혜영과 태수는 자리로 가던 중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진수와 윤희 그리고 은숙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진수도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윤희와 은숙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혜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어. 사돈도 즐거운 식사하세요. 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태수도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VIP 예약석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고 혜연은 대접받는 기분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곳은 제주의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을 보고 혜연은 깜짝 놀랐지만 태수는 망설임 없이 1인 15만 원짜리 특선 코스를 주문을 했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먹으면 30만 원이야. 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돈 신경 쓰지 말자. 우리도 이런 거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저 멀리 앉아있는 진수 일행이 보였습니다. 윤희가 혜연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남편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엄청 비싼 자리 아니야? 맞아. 나도 저 자리 예약하려다가 너무 비싸서 못했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돈으로 이런 식당에서 그것도 제일 비싼 자리에 앉아 계셔? 윤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고 혜연은 이를 듣고 통쾌했습니다. 그래, 잘 봐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평소 혜연과 태수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태수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도 많지 않았어요. 아들 진수가 결혼을 한 후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었죠. 혜연은 늘 힘들고 멀어도 버스를 갈아타며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봤고 자신의 옷도 시장에서 저렴한 것만 사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돈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줬어요. 하지만 진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퇴직금으로 구매했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 당시 태수는 퇴직금으로 경기도 외곽에 땅을 샀었어요. 농림지역이라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었지만 나중에 집이라도 지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샀던 거였죠. 그런데 몇 년 전 그 지역의 농림 규제가 풀리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결국 태수는 그 땅을 130억에 팔았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음에도 혜연과 태수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그 돈은 아들을 위해 아껴두려 했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집안은 꽤 유복하게 살아왔었고 결혼 전부터 은근히 혜연을 무시해 왔었죠. 연락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했었고 집에 좀 들르라고 하면 약속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에게 옷을 선물했어요. 자신의 옷은 시장에서 사지만 며느리의 옷은 백화점에서 샀죠.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옷을 입어요? 윤희는 비웃으며 말했고 혜연은 민망했습니다. 또 혜연이 정성껏 반찬을 해주면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라며 가져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혜연은 참고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내 아들도 똑같은데 뭐. 하지만 비행기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 혜연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평생 아들만을 위해 살아오며 자신과 남편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아온 거지. 여태껏 살아온 날들이 헛된 수고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자신과 남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혜연과 태수는 먼저 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 일행을 지나치며 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돈, 저희 먼저 갈게요. 마저 식사하시고 가세요.
은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수와 윤희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혜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후, 배불러. 맛있었어? 응, 비싼 게 좋긴 하네. 태수는 창가로 가서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아들 진수의 이름을 본 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원통해. 아들의 전화에 혜연은 다시 화가 났고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이제 당신도 진수만 보는 거 그만하고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자. 그래.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혜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무슨 일? 이대로는 못 넘어가. 복수할 거야. 태수가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아내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돈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돈으로 복수해야지. 아마 애들은 우리 사는 3억짜리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걸? 재산 공개하고 한 푼도 안 줄 거야.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괘씸한 것들. 우리 남은 여생 이 돈으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으면 기부해버리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편 진수와 윤희는 은숙과 함께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같이 여행 오니까 너무 좋지? 그럼, 너무 좋지. 윤희와 은숙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돈댁은 원래 저런 고급 식당 안 다니지 않아? 그러게. 몸바람이 불었는지 완전 깜짝 놀랐잖아. 꼴에 여행 왔다고 큰맘 먹고 한 번 간 거겠지. 하긴. 이럴 때 한 번 가는 거지. 평생 그런 식당을 어떻게 가겠어. 윤희와 은숙은 혜연을 비웃으며 깔깔거렸고 샤워를 마친 진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장모님,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럼. 우리 사위 덕분에 너무 즐거웠지. 근데 부모님은 괜찮으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뭐 안 괜찮을 거 있나요? 진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잖아. 장모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엄마 여행 와서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렇게 셋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4박 5일의 여행이 끝나고 혜연과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내내 아들 생각에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의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장모님만 모시고 여행 가서 화난 거 아니지? 혜연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 장모님은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안 그래? 그래. 그런 걸로 치자. 혜연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윤희가 진수의 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으시죠? 그래.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죄송한 마음에 용돈 좀 보냈어요.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윤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습관이 있었죠. 혜연은 전화를 끊고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입금 내역에는 윤희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몇백만 원짜리 제주도 여행을 모시고 가면서 고작 10만 원을 보내며 생색냈던 며느리가 더욱 괘씸했습니다. 남편 태수에게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차라리 보내지 말지. 이건 우릴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냐?
됐어. 마음에 두지 마.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면 되지. 늘 자신의 편에 서주는 남편 태수가 있어 혜연은 든든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혜연은 어떻게 복수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죠. 여보, 뭐 보고 있어? 태수가 물었어요. 집 좀 알아보고 있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갑자기 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 많은 돈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태수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한강변 근처의 집들을 보러 다녔죠.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작은 정원이 있는 테라스, 그 너머로 보이는 한강까지 완벽했죠. 바로 계약을 하고 그날부터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라 추억이 많았지만 모두 정리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이사 당일, 부지런히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배고파. 뭐 좀 먹을까? 짜장면 시켜 먹자. 이삿날은 원래 짜장면 먹는 거래. 두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쁘다. 이사하길 잘한 것 같아. 혜연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태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다 진수 때문에 그랬지 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살았지. 혜연은 과거를 돌아보며 씁쓸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우리만 위해서 살자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태수를 불렀습니다. 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혜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말이야? 복수 말이야. 애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윤희한테 전화해서 집들이 오라고 할 거야.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강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혜연과 태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새 집,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며칠 후 새 집이 완전히 정리되고 혜연은 며느리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이사했다. 진수랑 같이 오렴. 어머, 갑자기 웬 이사를 하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응, 그렇게 됐어. 주소 보내줄 테니까 주말에 저녁 먹으러 와. 주말에 진수 씨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윤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니? 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냉랭한 어조였죠. 늘 다정하게 대해줬던 시어머니였기에 윤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영화는 다음에 보죠 뭐. 진수 씨랑 같이 갈게요. 그래.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은 혜연은 윤희의 태도에 또 한 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오냐오냐 잘해줬어. 한편 윤희는 퇴근하고 온 진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사하셨다는데 알고 있었어? 뭐, 갑자기 무슨 이사?
전혀 들은 적 없는데. 진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말에 당신이랑 같이 오래. 영화 보기로 했는데. 짜증나. 윤희는 투덜거리며 진수에게 혜연이 보내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진수는 주소를 검색해보고 눈이 커졌어요. 여기라고? 왜? 여기 집값 엄청 비쌀 텐데. 어떻게 여기로 이사를 가셨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뭐지? 로또 당첨이라도 되신 거 아니야? 윤희도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이 동네 집값 장난 아니네. 진수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진수와 윤희는 혜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고급 빌라의 외관을 보자 또 한 번 놀랐죠. 우와, 진짜 여기 맞아? 윤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단 들어가 보자.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우아한 차림의 혜연이 문을 열며 반겼어요. 왔니? 어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큰 유리창 밖으로 예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진수와 윤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단 앉으렴. 커피 줄까? 혜연은 차와 커피를 내왔고 태수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기 집값 엄청 비싸지 않아?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엄마 아빠도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려고. 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어디서 생기셨어요? 윤희는 계속 돈의 출처가 궁금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내가 퇴직금으로 땅을 좀 사뒀거든. 원래 네 엄마랑 거기에 집 짓고 살려고 했었지. 근데 거기가 농림지역이었는데 그게 풀리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뭐니. 태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윤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130억. 130억이요? 윤희와 진수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입이 떡 벌어졌고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뭘 그렇게 놀라? 이제 밥 먹자. 금방 준비할게. 혜연은 미소를 띠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윤희가 번쩍 일어나 따라왔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늘 밥상 다 차려지면 와서 먹기만 했을 뿐이죠. 됐어. 가서 앉아 있으렴. 혜연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왜 여태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굳이 너희한테 뭐하러 얘기해. 태수의 대답은 담담했고 진수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여태 자신들이 부모님께 해왔던 행동들이 떠올랐죠. 특히 최근 제주도 여행이 마음에 걸렸어요. 진수야, 밥 먹자. 여보, 얼른 와. 혜연이 식탁을 차리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넷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윤희는 계속 집안을 두리번거렸고 진수는 부모님 눈치를 봤죠.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머님 동네로 이사 가자. 돈이 어디 있어? 우리 형편으로 그쪽 동네는 반지하로도 못 가.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130억이나 받으셨다며.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해봐. 윤희는 뻔뻔하게 얘기했지만 진수는 여태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실까? 어머님 당신이라면 끔찍하게 위하시잖아.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며칠 후 진수와 윤희는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그리고 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이거 스카프예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며느리한테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어요. 진수와 윤희의 태도 몰라보도록 변했습니다. 혜연은 그 꼴이 우스웠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진수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가까이 살면 더 자주 찾아뵙고 좋잖아요. 윤희도 거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혜연은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돈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 어이없고 괘씸했거든요. 그래, 너희도 근처에 살면 우리는 좋지. 이사와. 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엄마가 집 좀 알아봐줘.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 살 집인데 너희들이 알아봐야지. 그럼 같이 알아보자.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랑 같이 집도 보러 다니시고 오랜만에 외식도 해요. 윤희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혜연은 진수와 윤희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지만 그러기로 했고 이틀 동안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집을 보다가 진수와 윤희의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한강 전망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고 매매가는 48억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으로 계약하자. 진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윤희도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혜연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 계약해. 근데 너희 돈은 있니? 혜연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사줘야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진수는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고 혜연과 태수는 황당했어요. 이 돈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야. 남은 여생 이 돈으로 편하게 보낼 거다. 단호한 태수의 목소리에 윤희와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희 전세금 해줬잖니. 그걸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돈댁한테 사달라고 해. 어머님.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너희 아빠랑 갈 데가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 계약 잘하고 가. 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태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윤희와 진수는 다툼이 시작됐어요.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거야? 혹시 제주도 여행 때문에 저러셔? 윤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하긴 했잖아.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쓴 것뿐이지. 윤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서운하셨겠지. 진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아무튼 당신이 어떻게든 해봐. 130억이나 받았다면서 48억이 뭐가 어렵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 가서 얘기해 볼게. 며칠 뒤 윤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윤희의 생일을 이유로 진수는 다시 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엄마, 그동안 서운했지? 장모님이 혼자 계셔서 우리가 너무 장모님만 챙긴 것 같아. 진수의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사돈댁은 혼자니까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혜연은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마음 푸세요. 윤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한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혜연은 이들의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경 쓸 거 없고 사돈이나 잘 챙겨드려.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혜연은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봉투를 받아들며 윤희는 속으로 수표가 들어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윤희는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속에는 5만 원권 2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고작 10만 원? 윤희는 130억이나 받았다는 시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10만 원을 줬다는 사실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윤희는 애써 침착하며 웃는 표정으로 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만 원. 이네요? 혜연은 표정에 변화 없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걸로 진수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자신이 추석에 받았던 10만 원을 되돌려주며 혜연은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우리 진짜 생활하기 힘든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며느라가도 집에서 그렇게 놀지만 말고 어디 취직이라도 해봐. 태수의 말에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130억이나 받으셨다면서요. 그걸로 저희 조금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옆에서 듣던 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돈이야. 왜 우리 돈을 당연하게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희 생활은 너희가 알아서 해. 빚을 내든 일을 더하든.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 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수가 소리쳤어요. 너무해.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다만 너희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봐. 며느라, 네가 말해봐라. 결혼하고 여태까지 쭉 돈 없는 우리 무시했잖아. 혜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언제요? 윤희가 발끈했어요. 너희 자신들은 알 거야. 잘 생각해봐. 혜연의 말에 진수와 윤희는 뜨끔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렴. 우리도 나갈 때가 있어. 그렇게 진수와 윤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연은 문을 닫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후,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고.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님,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것 같은데. 윤희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나 하나인데 결국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진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동안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진수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솔직히 장모님만 챙기고 우리 집 무시했잖아. 진수와 윤희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밤마다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죠.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부모님도 달라지시겠지.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후 윤희와 진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뵀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채워놨어요. 아버님, 안마기 새로 샀어요. 이거 좋대요. 하지만 태수와 혜연은 자신들의 돈을 탐한 가짜 효도라고 느끼며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고맙구나. 이제 가봐. 혜연의 대답은 늘 담담했습니다. 진수와 윤희가 돌아간 후 혜연이 말했어요. 저것들 진심 아닌 거 다 알아. 나도 알지. 돈 때문에 저러는 거.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차를 마시며 한강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애들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애들이 변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날 이후 혜연과 태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강 산책을 하고 테라스에서 햇살을 내리쬐며 독서를 했어요. 여보, 오늘은 수영장 가는 날이야. 벌써 화요일이네.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 두 사람은 수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자주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음엔 유럽 가볼까? 유럽? 그렇게 먼 데까지? 왜 못 가?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자고.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진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혜영과 태수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죠. 진수가 진짜 변하긴 할까? 글쎄,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린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될지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